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토쫄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플러스 20포인트 거래소가 좀 강하고 코딱이 조금 처진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보면 뭐 거래소 같은 거 기술적 반등이 많이 들어왔죠. 강한 종목 뭐 태양광이나 이쪽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이 보여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개인들은 뭐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수급이 되게 약해요. 뭐 코스닥은 2,700원, 그다음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매수가 좀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기술적 반등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지만 1000포인트, 그다음에 단기 반등은 2600, 2450 포인트 요 언저리거든요. 여기 저항대까지는 한 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서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 기관이 쏟아 부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일단은 뭐 박스권 상단 이쪽이거든요. 2550포인트를 장기적으로 열어두고 요 안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를 봐야 되냐라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단이에요. 그러니까 수급단이 개인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이 바닥을 잡아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 또 뭐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거든요. 신용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냐,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신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죠. 신용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용 물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봐야 돼요. 지금 보면 1700억 가량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신용이. 그죠? 이렇게 많이 줄었죠. 예, 잔고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 물량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자. 23조까지 올랐던 신용 물량이 많이 반대 매매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17조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것들이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이게 거래소 쪽, 특히 코스닥 쪽이 좀 많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스닥들이 많이 지금 줄고 있어. 10조에서 지금 8조까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베이스가 좀 줄고 있다. 17조까지 줄었기 때문에 좀만 더, 17조라는 것은 정말 무시한 그 신용 물량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많을 때가 10조였거든요. 근데 23조까지 올라갔었던 그 코로나 전국시가 코로나 때 우리가 신용이 그렇게 많이 레버러지를 급하게 썼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시장에는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코스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코스닥 종목을 물타는 거와 거래소를 물타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여러분들 종목들이 단가를 낮추는데 그 단가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 개인들만 사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개인들이 많이 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포인트들이 반등이 들어올 때 세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급이 많은 거를 물타는 것보다는 신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것들이요? 뭐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이 코스닥은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이 반등이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포인트로 빠졌잖아요. 근데 거래소는 어때요? 그래도 20포인트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거래소로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메리트가 거기에 코스닥보다는 이 개인이 많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이 거래소,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거래소 쪽으로 타겟을 잡는 거죠. 그게 메이저들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땐 바닥주들 있잖아요. 되게 많이 있거든요. 봐봐요. LG와 이런 것도 바닥 있는 거죠. 잘 봐봐요. LG와 이런 것도 바닥에서 튀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예요. LG와 또 바닥이 있는 자리잖아요. 이쪽으로 튀어올릴 수 있던 자리인 거잖아요. 먼저 다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거래소는 종합지수를 딱 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종합지수하고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똑같이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거래소 대비 이 위치를 볼 때 월봉을 놓고, 그다음에 거래소의 위치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래소와 똑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차트 좀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 위치를 보고 월봉을 이 종합지수 월봉을 놓고 이 월봉과 지금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똑같이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했을 때 종합지수는 빠져서 꼬리를 졌지만 얘는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종합지수 대비해서 얘가 저점을 잡고 튀어 올라온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죠. 기아는 이렇게 보면 다르죠. 예, 주가가 빠져 옆으로 횡보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됨이 강한 종목이에요. 기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삼성물산 이런 거 어때요? 자, 시장 대비 어때요? 예, 반대로 움직이죠. 시장은 빠졌지만 얘는 횡보하는 자리잖아요.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삼성전자를 볼까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어때요? 종합지수하고 똑같죠?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보면 자동차는 기아차 가봤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거는 지수하고 영향이 거의 비슷하지 않죠? 이렇게. 예,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봉길이가 이쪽은 월 말에 강하게 움직였지만 얘는 저점을 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우리 타겟을 잡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어떤 형태를 보고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거꾸로 가죠. 이 종목하고 이 종목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이쪽이 업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타겟을 잡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 보면 그죠? 얘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 그 다음에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얘네는 빠질 때 얘는 올라가죠. 그럼 얘네는 올라갈 때 얘는 빠졌거든요.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강한 업종이라는 거죠. 조선주 잘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 롯데쇼핑 유통업종 또 LG 화학 같은 것들 바닥에서 그동안 소외했던 업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CI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이건 보여요. 반대로 가죠. 얘들 빠졌을 때 얘는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얘네는 시장과 반대로 돌아가는 업종이구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을 때 이 종은 그동안 다운 사이클로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게 이게 업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미약품 이런 거 보세요. 예.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얘하고 어때요? 종합지수가 다르죠? 지수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포지션을 잡으면 훨씬 더 좋아요.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편입해서 수익을 공간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그 다음에 제약 업종도 업사이클 되는 거였잖아요. 지수와 거꾸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찾아서 우리가 매매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은 청개구리 같다라고 하잖아.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조선주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요? 기자재 봐야죠. 이런 것들 그죠? 성광밴드, 한국카본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봐봐. 이 신고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카본은 신고가니까 어때요? 성광밴드 가격이 좀 싼 데로 우리가 보자. 피팅 업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조선주가 잘 가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동안 못 올라갔잖아요. 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못 올라오니까 이동안 피해 업종이죠. 그럼 업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목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발굴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야? 공부해서 남주자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게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위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은 어디냐라고 하면 평생 이럴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을 제가 겪었어요. 그때 혼자 이거를 돌파구로 차기려고 얼마만큼 수업료를 냈는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MSG 레시피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손품 기품 발품 팔아가지고 여러분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또 하나 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가 된장찌개를 끓였어. 김현구가 고추장하고 된장을 넣으래 무를 넣으래 라고 했어. 나머지 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품 발품 기품 팔아서 여러분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겠지만 이게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에너지 드릴게요. 개우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현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